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이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7월 주택 착공 건수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이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주들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주간 단위로는 19%의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한 가운데 월마트가 2022년 이래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8%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또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보유한 울타뷰티도 3%대 오름세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개별 기업의 실적보다는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FOMC 의사록 공개 같은 이러한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증시의 변동성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 오늘은 강보합으로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낙폭을 키워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쉬어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1.1% 하락하며 2,66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1.05% 하락하면서 778포인트 지나고 있는데요. 좀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이번 주 첫 거래인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들이 좀 매도 우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상방의 흐름을 좀 제한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IT 투톱도 오늘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지금 2% 넘게 밀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또한 3% 넘게 밀리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산과 또 엠폭스 비상사태 관련해서도 관련 종목들 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 매트릭스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우정바이오 또 미코바이오메드까지 상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PBR 관련된 보험 관련 종목들도 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손해보험 또 삼성생명까지 6%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좀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수다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요, 이 시장에 대한 이슈와 테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와 또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 경제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장 마감 전에 짚어보는 특징적인 흐름 분석까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현재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시황센터 이미연 캐스터입니다. 이 시각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드디어 반등에 성공한 우리 시장. 그리고 지난 주말 미증시도 경기 침체 우려 완화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3대 지수 모두 0.2% 선에서 강보합 마무리됐는데요. 그로 인해 우리 시장도 오늘 강보합 출발을 예상한 만큼 모두 상승불을 켜며 빨갛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시 파란불 진행 중인데요. 자세한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전장 대비 0.3% 상승하며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곧장 2699선을 터치했지만 2700선을 돌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현재 낙폭이 점점 커지면서 1.1% 전장 대비 하락한 266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전장 대비 0.13% 상승하며 0.3%까지 소폭 상승했지만 현재 전장 대비 1.03% 하락한 77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이 오늘 종일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2,126억 원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879억 원, 기관 54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1,373억 원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기관이 51억 원, 외국인이 1,358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들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이 오늘도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3% 넘게 빠지면서 각각 2.74%, 3.36% 하락한 채 다시 8만 전자를 목전에 뒀던 삼성전자 현재 7만 8천 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전장 대비 1.93% 하락하며 33만 원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차는 전장에 5%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지만 오늘 다시 하락 전환하며 전장 대비 3,500원 하락한 25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완성차도 약했습니다. 현재 2.93% 하락하며 10만 2,8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반면 오늘 금융주들이 정말 강하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KB금융이 2.73% 상승하며 8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2% 넘게 상승하며 5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메리츠 금융지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덩달아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종목들 역시 모두 파란불을 켜며 최근 캐나다 양극재 공장이 다시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모두 파란불을 켰는데요. 에코프로비엠 현재 5% 넘게 하락하며 17만 2,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 에코프로도 현재 4% 넘게 하락하며 8만 5,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등락을 반복하다 보합권에 머물렀는데 다시 0.66% 하락한 채 30만 원 선 무너진 모습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오늘 5% 넘게 하락하며 15만 6천 원 선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휴젤과 리가켄바이오가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다시 했지만 다시 소폭 반납한 채 현재 94,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또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별다른 방향성 없이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임현 캐스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죠. 이 시장에 대한 이슈와 테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우리 증시 캘린더에서 이 부분 가장 많이 챙겨보실 것 같은데요. 바로 공모주 일정입니다. 우리 연아 앵커님은 공모주 참여하고 계실까요? 사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주연 앵커는 좀 해보셨나요? 네, 저는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이 일정을 정말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소소하게 수익이 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좀 공모주가 한동안은 굉장히 열풍을 끌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공모주 시장에 좀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상장한 이 새내기주 6곳의 상장 첫날 평균 주가 상승률은 7.16%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 상장한 기업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소프트웨어 기업 유라클이 상장을 했었는데 공모가 2만 1,000원 대비해서 그날 장 초반에는 57%까지 급등하는 흐름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3만 3,000원까지 터치를 했었는데 다시 좀 극심한 변동을 겪다가 결국에는 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더 빠진 모습이에요. 14% 하락하면서 17,86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2만 원도 지금 깨진 상황이네요. 네, 연초 이렇게 좀 따따블을 이렇게 기록한
주목하던 이런 새내기 공모주가 네. 지금은 기업 자금 조달이라는 이 목적과는 다르게 또 투자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단타형으로 변질됐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믿을 건 공모주밖에 없다. 좀 이러한 말로 변환이 될 수 있을지 자 이번 주 6개 기업이 상장에 나선다고 합니다. 해당 기업들이요 이 수요 예측과 그리고 일반 청약 흥행에 성공을 한 만큼 이 투자자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번 주 상장 슈퍼위크 일정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진건설 로봇이 상장했습니다. 1999년 설립된 전진건설 로봇은요, 국내 최대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 기업입니다. 이 콘크리트 펌프카는요, 고층 빌딩, 또 원전, 교량 등을 건설할 때 필수적인 이 콘크리트 믹스를 고압으로 송출하는 그런 건데요. 건설 현장에서 굉장히 필수 장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진건설 로봇은요, 현재 65개국에서 34개 거점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만큼 또 북미 시장 점유율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또 좋은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 초과한 16,500원에 확정을 했습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에서는 1,0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3일 전기 또 시프트업 등 요즘 코스피 상장 주가가 좀 양호한 수익을 내면서 전진 건설 로봇에서도 또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흐름 보니까요. 21% 상승하며 19,970원 또 지나고 있습니다. 네, 내일 화요일 20일에는 2개의 기업이 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내시경용 지혈제 그리고 색전 미립구를 주요 제품으로 하는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죠.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상장에 나섭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인 29,000원에 확정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적자에서는 벗어나지 못해서 이 기술 특례 상장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 부분은 좀 투심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장 후의 시가총액은 약 2,300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에 따르면은 강력한 글로벌 협력 파트너인 메드트로닉과 또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형 치료제 완제품 판매로 매출이 2배씩 증가를 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 유일의 XR 미들웨어 솔루션 개발 기업 K3i도 코스닥 시장에 데뷔하는데요.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15,500원에 결정이 됐고요. 예상 시가총액은 1,16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연내 XR 플랫폼을 선보이겠다고 하면서 이 XR 시장이 미래 먹거리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K3i는 이번 상장을 통해서 현재의 XR 미들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과 또 서비스 구축 사업 부문과는 별도로 이 콘텐츠 재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과 또 말레이시아 등 9개 지역에서 미디어 아트 전시관 그리고 체험형 영상 콘텐츠 전시관 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21일 수요일에도 상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경미 약품 전달 의약품 전문 기업인 TDS팜인데요. 공모가는 13,000원으로 밴드 상단을 초과한 가격입니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일반 공모 청약에서 1,6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2조 6,133억 원에 달하는 증거금을 모았습니다. 2022년에 설립된 TDS팜은요, 경미 약품 전달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타박상과 근육 그리고 신경통에 쓰이는 의약품을 개발 및 제조하고 있는 그런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TDS팜은 이번 IPO를 통해서 경미 약품 전달 시스템 연계 개발 또 개량 신약을 개발하고요. 또 생산 능력 확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일 목요일도 상장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 특수 효과 전문 기업인 M83인데요. 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한
16,000원에 확정됐습니다. 일반 청약에서는요, 683대 1의 경쟁률을 또 기록했고요. 청약 증거금은요, 1조 9,142억 원을 모았습니다. M83은 2020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시각 특수효과 전문 기업입니다. 영화에서는 노량, 죽음의 바다, 그리고 한산, 용의 출현, 또 승리호까지 제작을 했고요. 또 드라마에서는 빈센조, 스위트홈 2의 또 메인 스튜디오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대규모 시각 특수효과 작업을 실시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경쟁력으로는 업계 최고 또 최다 규모의 시각 특수효과 슈퍼바이저 조직과 또 글로벌 스튜디오 수준의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또 검증된 트랙 레코드를 바탕으로 수주 증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슈퍼위크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및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이엔셀 상장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IPO 슈퍼위크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인 15,300원으로 예상 시가총액은 1,431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청약에서는 9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요즘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이 CDMO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엔셀은요, 이 샤르코마리투스병 같은 희귀 난치 근육질환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월화수목금 정말 그렇게 상장되는 기업들이 꽉꽉 채워져 있는 그런 슈퍼위크인데요. 청약 진행도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에듀테크 기업인데요.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오는 21일 수요일과 20일 목요일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합니다.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이 맡게 되겠고요. 246만 주를 전량으로 신주를 모집합니다. 주당 공모 희망 가격은 32,000원에서 42,200원이 되겠습니다. 공모 예정 금액은요, 787억 원에서 989억 원이 되겠는데요.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해외 자산 운용사로부터 높은 관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또 성장 가시성이 높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체 개발 교육 전용 AI를 또 신성장 동력으로 사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에 또 접목할 예정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는요, 교과서 사업 부분에 이 안정적인 수익 성장과 또 중등, 유아, 보육, 교육 시장에서 사업 확정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이 교육부 주도로 AI 디지털 교과서 보급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에 맞춰서 회사는 이 교과서 출판 노하우와 이 방대한 디지털 콘텐츠, 또 자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 선두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이 공모주 청약하신 분들, 또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 좀 일정 체크 잘 하셔서 포트폴리오 전략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정이 이렇게 좀 많은 만큼 따따상까지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수다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요즘 증시에서 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죠. 이 셀트리온. 이 통합 출범이 무산됐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셀트리온 그룹은 지난해 셀트리온과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간 1단계 합병을 이룬 바 있는데요. 2단계로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불발이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금요일장에서는요, 셀트리온과 또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도 엇갈렸는데요. 셀트리온은 1.34% 오른 반면에 또 셀트리온 제약은 1.8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주주들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앞서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주주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인해서 현 시점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 그룹의 2단계 합병 계획은 불발로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네, 앞서 이사회에 앞서서 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양사 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주주 설문조사가 열렸고요. 또 회계법인의 외부 평가와 또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참여하는 내부 평가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양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합병 시너지와 또 재무적, 또 비재무적 위험 요소, 또 자금 요소, 그리고 사업성 요소, 주주 의견까지 5개 항목의
회계에 대해서 합병 추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결과는 이사에 제출이 돼서 이를 바탕으로 최종 합병 추진 여부가 결정이 된 겁니다. 우선 주주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셀트리온 주주는 다수가 반대를 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의 주주들은 다수가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응한 셀트리온 주주들은 이 합병 여부에 대해서 찬성이 8.7%, 반대가 36.2%였고요. 기권이 55.1% 의견을 냈습니다. 이 찬반 다수의 의견을 대주주 지분으로 합산한다라는 원칙을 세웠을 때 이 다수인 반대 의견에 좀 적용을 해보면요. 반대 비율이 최종 70.4%로 추산이 됩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기권까지 합하게 되면 96%의 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반면에 이 셀트리온 제약 주주들의 이 설문에서는요, 합병 여부에 대한 찬성이 67.7%, 그리고 반대가 9.8%, 기권은 22.6%로 집계가 됐습니다. 찬성 의견을 제시한 주주들은요, 이 합병 시에 종합생명공학연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과 또 신약 개발에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이 96%의 셀트리온 주주가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이 된 겁니다. 사실 이는 좀 예상된 수순이었는데요. 합병 이후에 시너지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는 데다가 두 회사의 덩치가 꽤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탓에 합병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하게 제기돼 왔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케미칼 의약품의 생산과 또 국내 판매 등을 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어서 각자의 이렇게 좀 전문 영역이 다른 만큼 독립 경영이 낮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시가총액이나 매출적으로 또 간극이 커서 이게 합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시각도 우세했는데요. 16일 기준으로 셀트리온의 시총은 44조였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시총은 3조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연간 매출도 셀트리온은 약 3조 원에 달할 것으로도 추정이 됐지만 셀트리온 제약은 4천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실제 합병에 또 반대 의견을 낸 주주들의 58%가요. 현재 양사 합병 비율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의견까지 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좀 약보합, 강보합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0.15% 상승하며 19만 7,500원에 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아무래도 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선결 조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합병 비율에 대한 재검토를 또 뽑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회계 법인 외부 평가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의 사업과 주가 적정성에 좀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항체 의약품 판매와 또 위탁 생산, 또 항체 약품 접합제 개발 등과 관련된 성과가 아직은 좀 구체화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유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좀 가시화가 되어야 좀 주가 적정성을 설명할 수 있지 않나라고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셀트리온 측은요, 이제 본업에 좀 집중을 해서 성장과 또 그룹 내 시너지 창출에 더욱더 몰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이 양사 주주의 좀 이익이 수반되는 통합은 또 주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합병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이번 주 공모 일정과 또 셀트리온 제약 합병 무산에 대한 이슈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죠.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떠한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특징주 시황센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수 캐스터 나와주세요. 오늘 증시에서 인상적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의 성희수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 흐름 보인 종목 5가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삼성생명이 차지했습니다. 삼성생명이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배당 확대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16일 열린 기업 설명회에서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1조 3,68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회계 기준을 도입한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건데요. 또 중장기 주주 환원 목표도 50%로 제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이제부터 주가 상승의 전제 조건은 구조적인 증익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볼 때 목표가 대비 35%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해석되고요. 그 외에 타 증권사들도 일제히 매수 의견을 내놓으면서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생명 전장 대비 4.73% 오른 93,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4위는 휴젤입니다. 휴젤, 우리 뷰티에 관심 많으신 분들 보톡스와 필러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휴젤이 수출 급성장 전망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고요. 장중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휴젤이 수출 중심의 고성장이 뚜렷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톡신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거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 가격 경쟁이 치열한 국내 시장에서도 휴젤의 2024년 상반기 톡신 매출은 국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상인 증권연구원은 K뷰티에 이어서 K톡신과 K필러의 수출 증가도 기대되고 있다며 휴젤은 에스테틱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어 목표가를 36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젤 현재 전일 대비 5.15% 오른 28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3위는 세방전지가 차지했습니다. 세방전지 배터리 업체로 유명하죠.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부문에서 동시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세방전지가 차세대 시동용 전지인 AGM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로부터 수요가 늘면서 매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수요 증가에 더해 AGM의 가격이 일반 전지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서 세방전지의 매출 성장에도 기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세방전지의 주가 수익 비율이 8배 전후로 성장 동력을 고려할 때 저평가된 상태라고 전한 것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세방전지 전일 대비 6.11% 상승한 10만 5,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위입니다. 2위는 세니젠이 자리했습니다. 최근 코로나에 의해서 엠폭스의 확산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즉 WHO가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현재 엠폭스 발병의 중심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연대해서 대응하지 못한다면 세계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인데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아프리카에서만 약 18,000명 이상의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사망자만 5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엠폭스 진단키트 특허를 보유한 세니젠이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세니젠 상한가 기록해서 4,1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위입니다. 1위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차지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기차 화재 소식이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죠. 이 전기차 화재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거론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 배터리의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해서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를 높인 차세대 배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황화 리튬 생산을 본격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강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연간 40톤 규모 생산의 황화 리튬 파일럿 라인을 구축했고요. 황화 리튬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하고 성능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5.5% 상승한 4만 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 특징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탑5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특징주들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종목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이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가운데서는 이 코로나19 관련한 이 세부 섹터들에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엠폭스, 현재 캐스피온, 그리고 진맥트릭스, 미코바이오메드 상한가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네, 또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우정바이오가 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메르스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들도 오르는 모습 함께 나타났고요. 이어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관련 종목들도 오르면서 이 수잔텍 같은 경우에는 16%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저희가 특징주 듣고 오는 동안 오늘 8월 19일 월요일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시황센터 연결해서 오늘 마감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경제 연착륙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지난주 글로벌 증시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시장 이번 주도 좋은 흐름 이어가야 할 텐데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장 오늘 어땠을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장 초반부터 조금 힘겹게 시작을 했는데요. 장 초반 상승 전환을 하나 싶었지만 이내 힘겨운 모습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1.05% 하락한 2668.90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역시 오늘 힘겨운 모습 보였는데요. 1.07% 하락한 777.88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오늘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기관이 312억 원, 외국인이 1,837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이 홀로 1,958억 원 물량 담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기관 161억 원, 외국인이 1,29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개인이 홀로 1,43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위부터 5위 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주가 대체로 약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주 반도체 훈풍에 이어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2.37% 하락하면서 8만 전자를 다시 내어준 모습입니다. 오늘 78,3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지난주에만 16%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2.9% 하락하면서 19만 3,900원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 이상 하락세 보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11%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전 종목 파란불을 켜면서 아쉬운 흐름 보였는데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2차 전지 두 형제주가 많은 낙폭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이 5% 이상 하락하면서 17만 2,400원 기록했고요. 에코프로 4.58% 하락한 8만 5,5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알테오젠과 HLB 모두 약보합권에 머물렀고요. 엔캠 역시 2.84% 하락한 20만 5천 원 선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어닝 시즌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제 최대 관심사로는 23일 날 열릴 잭슨 홀 연설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남은 지표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